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5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1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정해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간목이 동절인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계절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침이 될 것인데,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목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간목일간들이 좀 뭐랄까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존심이 매우 세고요. 그 다음에 두령 기질이 있다, 즉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합니다.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산에 가서 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좀 거칠거칠하고 좀 단단하잖아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첫인상이 좀 되게 좀 거칠게 느껴지고, 경우에 따라서 간목이 되게 좀 뻣뻣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왕할수록 간목은 뭐 큰 나무잖아요.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잘 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약간 이 일간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은 약간 너무 뻣뻣하다 내지는 고집이 너무 세다 내지는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도 많이 듣지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나무잖아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 차가운 기운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이불 손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목일간들이 첫인상이 좀 뻣뻣해서 그렇지, 오래오래 사귀어 보다 보면은 간목일간들이 의외로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음이 의외로 포근하고 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간목일간들이라든가 을목일간들,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을 주관하죠. 어질 인자라고 해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겉은 딱딱하고 뻣뻣할지언정 속마음은 그렇게 매정하지 못한 것이 또 목일간들,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일간들이 간목일간이고 을목일간이다. 오히려 경금일간들이나 신금일간들이, 금일간들이 되게 보면은 겉으로도 좀 강하게 느껴지면서 속마음 자체도 또 이렇게 좀 칼날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간목일간들은 좀 겉은 딱딱해 보여도 속은 온기가 있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내일 좀 공부하겠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고 했어요. 을목은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이 되면서 얘는 화초와 같다 내지는 넝쿨식물 같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간목은 우직하게 뻣뻣하고 곧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시류를 잘 탄다 그러죠.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약하냐? 약하지 않습니다. 을목일간들도 오히려 자생력이라든가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소무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우화가 있죠. 그 참나무가 간목이라고 하면 갈대는 을목이죠. 큰 센 바람이 불었을 때 간목이 더 튼튼하니까 더 버틸 것 같지만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인계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간목은 부러지죠. 근데 을목은 갈대와 같이 부드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큰 모진 시련이 와도 을목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은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화초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좀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노방에 심어져 있는 잡풀과 같은 거죠. 잡초가 의외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관을 생각할 때 간목이 좋은 것이고 을목은 나쁜 것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식간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이 되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의 용도를 보게 되면 간목이 생목일 때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 즉 자라고 있는 나무고 아직 작은 나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목이었을 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성장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병화 꼭 병화가 아니더라도 화하고 병화만 쓰면 또 정화는 필요 없으니까 이게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주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병화가 이제 정화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고 병화도 필요한데 조후의 목적으로 쓸 때는 간목은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생장을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은 개수 병화를 놓고 배합을 하게 되는데 개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임수 쓸 수 있고요.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는데 간목이 병화를 쓰거나 정화를 쓸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간목이 생목일 때는 병화를 부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생목이 아니라 성목, 다 자란 나무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경우에는 다 자란 큰 나무는 그냥 하염없이 수십 년, 수백 년씩 키울 수도 있지만 적정하게 잘 자란 나무는 베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이거를 동량지목으로 쓰는데 이때 나무를 갖다가 베어내는 것은 뭐예요? 뭘로 한다?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간 같은 경우에는 경금을 제외하고는 간목, 병화, 무토, 임수 같은 경우에는 칠사를 쓰는 것이 국세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간목은 큰 톱이라든가 기계톱 같은 걸로 베어야 되는 것이 조각도라든가 아니면 과도칼 같은 걸로는 벨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란 성목이 됐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 즉 베어내고 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근데 이 경우에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병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화가 있어서 요 정화의 용도는 뭐냐면 경금을 갖다가 날카롭게 만들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때 깨끗하게 작벌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목수들 있잖아요. 목수들이 톱 연장들을 되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톱 같은 경우도 이게 톱의 날이 좀 깨지거나 톱날이 무뎌지게 되면 줄 가지고 이렇게 갈죠. 그 다음에 대패 같은 경우도 대패 칼날이 무뎌지게 되면 그걸 이렇게 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많이 망가지게 되면 뭐 대장간 같은 데서 이제 두들겨 가지고 또 날을 이렇게 벼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금을 갖다가 날을 세우고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하는 것이지 병화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쓸 때는 요거는 조후할 때 따뜻하게 할 때 쓰는 거고요. 정화를 쓸 때는 요거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생목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춘하절을 생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추동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춘하절은 나무가 자라는 성장하는 나무,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의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큰 나무는 작벌해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이라든가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가을 같은 때 장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은 나무가 곧게 자라지 않고 옆으로 푹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무의 장가지를 전지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나무는 큰 나무는 작벌해서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작은 나무는 전지해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겨울에 이제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같이 경금은 정화를 같이 써야 되고 또 겨울은 병화로서 조우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간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죠. 초겨울이라고 합니다. 초겨울. 그 다음에 날씨는 매우 추운 그런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 그 다음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에요.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이죠.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해월 자체는 물이 많은 것으로도 보지만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해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물이 얼게 되죠. 얼게 되죠.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 월령 자체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생목하게 되는데, 동절에 화가 없으면 수가 생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목을 극하는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화초 같은 거를 키울 때 화분에다 물을 주면은 그 물을 주게 되면 화초가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물을 준 연후에 지금 같은 이 동절에 얼음이 땡땡땡땡 어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준 화분을 갖다가 밖에 내놓으면 바로 얼죠. 그러면 물만 얼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같이 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나무 같은 거 한번 얼었다 녹으면 그냥 바로 풀떼죠. 쑥대밭 되죠. 그래서 원래 본시, 이것도 적어볼까요? 본시 수가 목을 생하나, 동절에는 오히려 극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극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극이 된다. 이 경우 반드시 식상인 화가 있어 인성인 수를 해동해야 수생목하여 간목이 할 수 있다. 간목이 생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축월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는 사주는 매우 비난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해월의 간목, 해월의 을목, 해월의 뭐 어떤 일간이든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보다는 조후의 용도로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 근데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왕절이면서 목은 여기가 뭐예요? 장생이 되기 때문에,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도 원령 자체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을 이렇게 봐서 경금으로서 작벌 해도 되고요. 내지는 겨울에 나무를 갖다가 필요 없는 장가지를 갖다가 전지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지만 간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화가 2개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뭐예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을 때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정화 가지고 경금 단련하고요. 내지는 같이 조후도 할 수는 있겠지만 조후의 공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밖에서 이제 막일이라고 좀 노가다 뛸 때 겨울에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면 가장 먼저 사람들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 잡목 있잖아요. 잡목 모아다가 드럼통에다 불부터 지펴요. 왜냐하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너무 춥게 되면 몸이 이게 움츠려들게 되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무거운 걸 든다거나 갑자기 심한 이게 동작 같은 걸 하게 되면 몸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충분하게 녹여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면은 굳이 뭐 군부를 그렇게 지피지 않다 하더라도 뭐 괜찮은데, 만약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태양이 없다 그러면 바로 모닥불이라든가 이렇게 불을 펴서 사람 몸을 녹여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해자축월 같은 때는 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사우미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너무 더워도 사람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군인들도 영상 30 몇 도 이상 올라가면 혹석이라고 해서 훈련 안 받습니다. 물론 이제 혹한기 훈련, 혹석이 훈련도 하지만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이거는 능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서 이렇게 좀 바뀌어서 봄과 가을이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 버리지만 그래도 4개월이 있는데 너무 뜨거운 지방 열대 지방 사람들이라든가 너무 추운 지방 사람들은 뭐예요? 생활하는 게 그만큼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죠.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이 너무 추워 버리면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인제 기껏 하는 것이 인제 뭐 곰을 잡아먹는다거나 이제 사냥 정도로 하는 것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뜨거운 적도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후 자체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18도씨에서 뭐 가장 좋은 온도가 뭐 28도 요 정도 사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지방이 겨울엔 좀 춥고 여름엔 좀 덥다 하더라도 가을과 봄이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평균 온도로 따지면 그 정도 18도에서 한 28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글자 간목, 정화 얘는 상관이고 얘는 뭐 칠살이고 이렇게 해서 상관, 제사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안에 담겨져 있는 왕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조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아주 좋은 척도가 된다. 여러분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의 현상들을 암호화시켜서 사주로 이게 사주 8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주 8글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과 월운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사주는 계속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주는 고정된 게 아니라 살아서 숨쉰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주에 맞게 변화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시간 지나면서 생김새도 변하고 사고방식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그거는 사주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양목인 간목이 월지에서 양수인 해수를 받죠. 양대 양이면서 월지에 있는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 즉 인성의 관계인데 양대 양이면 정인은 아니고 편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편인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도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 또한 장생처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모왕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인 수는 원령을 득해서 왕한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자식 일간 스스로도 해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봐서 이때가 장생처이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다. 모왕자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월 내진 자월, 축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가 왕한 계절인데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거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왕자상보다는 모왕자쇠로 바뀔 수가 있겠고 해월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물난리가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난리가 나면 웬만한 나무는 물에 둥둥 떠서 돌아다니게 되죠. 이거를 갖다가 수다목 부라고 이렇게 표현해. 쉽게 말하면 부평초이죠. 부평초라고 하는 것은 뜰 부자에다가 평자가 개구리밥 평자. 논에 가게 되면은 개구리밥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라죠? 개구리 소년 왕눈이 보게 되면 청개구리가 뭐 연꽃 위에 내지는 이렇게 개구리밥 이렇게 부평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즘도 뭐 논에 가게 되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개구리밥이 부평초예요. 부평초는 뿌리가 땅 밑에까지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이 태어났는데 아무리 간목이 간목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임수 개수 막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다목부가 된다. 나무가 물에 떠들게 되면 어디 하나 정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탕기호라고 해서 물이 너무 많으면 임목을 타라. 이 호자가
호자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띠로 놓고 보게 되면, 띠로 놓고 보면 호랑이 띠는 뭐예요? 인이 호랑이죠. 인이. 그래서 이렇게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인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나무가 부목이 되지 않는다. 수다목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천수의 수탕기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적천수 이론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에 자수라고 하는 정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편인 정인이 있어서 정편이 혼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언다 그랬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물이 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만 어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같이 얼죠. 그러면 나무가 수의 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죠. 경금 같은 것이 자꾸 감목을 갖다가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화가 있어서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감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 있어서 겨울에 나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목 내지는 뭐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경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수가 이렇게 많고 경금이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동이 되어야지만 차가운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지만 이 사주가 온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입장에서 상관인 것이고요. 경금이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일지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자, 요 술토하고 진토를 비교해볼까요? 술토 안에는 무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진토라고 하는 땅 안에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그래서 이 술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절이 해월, 자월이 아니고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이 이게 화가 왕할 때였다라고 하면 이 술토보다는 진토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오늘같이 수왕절인 해월에 수가 많을 때는 진토가 있으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로 보기 때문에 땅이 오히려 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진토였다라고 하면 정화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되고 경금수로도 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온기가 없으면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간목은 진토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월에 수가 많을 때는 오히려 진토가 있는 것보다는 수토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건토가 있어야 술을 갖다가 좀 제어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술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정화가 여기 뿌리를 둘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진토였다라고 하면 정화, 경금이 다 뿌리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술토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추운 동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런 토가 막아주는 것이고 또 술토 같은 경우가 건토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자 수가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건토도 약간은 습토화 된다라고 보면은 간목의 술에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동절에는 진토보다는 술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해월의 간목 수가 왕한 계절이죠. 수왕절이고 연지에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수가 더 왕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다시 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국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왕절에 물만 너무 많게 되면 수라고 하는 인성이 간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을 얼어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월, 자월, 축월, 동절에는 간목뿐만 아니라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간에 병화가 있었으면 조금 더 사주 국세가 좋아졌을 텐데 이거는 음화인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조우라는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일지에선 진토가 아닌 술토가 있어서 정화랑 경금이
조금이라도 약하게라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의 공력, 경금의 공력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시에서는 조금 더 목화의 기운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목에 해월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해 뿌리를 둔 거는 물론 이제 장생처이기 때문에 뿌리는 둬서 간목이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목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간목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조우하게 되면 경금의 용도가 또 더 크게 생겨서 간목을 갖다가 성목, 다자란 나무를 갖다가, 나무는 클면 클수록 큰 나무를 베어야지만 큰 제목으로 쓰는 거고요. 나무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예요? 큰 버팀목이라든가 큰 기둥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뼈대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고, 더 작으면 뭐예요? 그 나무, 작은 나무 베봤자 화목,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자축월, 신유술월 해자축월의 간목은 일단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더 공력이 더 크다, 용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병인시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해월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수가 목을 생하는 구조. 근데 간목이 시지에서 인을 받기 때문에 인에 뿌리를 두게 되면 간목이 좀, 이거는 세력이 왕해집니다. 더하여 병화까지 받죠. 병화는 술에 통근할 수 있겠고 인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을 받기 때문에 정화는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작벌하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는 조우할 수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경금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경자가 아니라 만약에 경신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경금마저도 뿌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바라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묘시 같으면 좀 달라요. 이건 묘술합이 돼서 뭐 조우가 좀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역시나 조우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이렇게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술합화죠. 그래서 이 오술에 합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우시도 나쁘지 않죠. 경금도 나름대로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근데 뭐 갑자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가 다시 많아지거나 임신계유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은 화에 있거든요. 화에. 근데 이렇게 해월에, 수왕절에 이렇게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반드시 화를 갖다가 억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경금으로 작벌을 해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갖다 또 설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시도 그렇고 계유시도 그렇고 한습을 가중하는 글자들을 봤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임신계유시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병인시, 정묘시, 뭐 기사시 같은 경우 좀 사중 병화를 봐서 좋다고는 하지만 기토가 있게 되면 서로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우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일단 요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제가 가장 좋은 생시가 뭐냐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역시 병인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